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유일주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요, 정미 일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정미 같은 경우에는 양기가 많은 편에 속한 일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정유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유일주의 오행의 구성입니다.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임수와 합이 되고 계수와 충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금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 텐데 일단은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정화 자체는 조금은 음화이기도 하고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봉사, 헌신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화계지를 만나니 어떻게 보면은 겉과 속이 유사하죠. 왜냐하면은 화개살 자체도 어찌됐든 헌신 봉사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도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심한 성향과 반대로 도화지라는 것 자체는 반대로 적극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향이 맞닥뜨리는 그런 일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정유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유금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도화지는 경 10일, 신시 20일. 심플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 50%, 금 50%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화와 금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두 가지가 대치하고 있다. 이런 일주죠. 그랬을 때 화가 세냐, 금이 세냐 본다면은 당연하게도 신강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500입니다. 신약 일주예요. 그랬을 때 일주적으로 봤을 때는 신약하다. 결과적으로 금이 이겼죠. 50대 50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화는 힘을 약하게 축소하는 구조죠. 이론상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원리 원칙대로는 화극금이에요. 화가 금을 극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제 강의 제로 강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죠? 조건부에 따라 다릅니다. 오행의 구성. 오행의 구성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 오행의 구성에서도 화가 많아서 일어난 일들, 금이 많아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본다면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생극제화의 이론에서 본다면은 화랑 금이랑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누가 이기냐는 별도다. 이렇게 봅니다. 이론상 화극금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천간과 지지가 다르게 작용한다면은 저는 금이 이기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유 일주의 유명인은 아이유님이 대표적이네요. 그 외에는 주익님, 수빈님, 정우님, 서현진님, 노홍철님, 박나래님, 이선희님, 안영민님, 나영성님, 김세정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유일주입니다. 그리고 정유일주는 붉은 닭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정유 같은 경우는 형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불안정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안정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사람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 계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유일주의 용신은 억부로 봤을 때는요. 일단 신약일주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목이 용신이 됩니다. 조우로 봤을 때도 금이 강하기 때문에 목이 용신이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관으로 볼 때도 화랑 금이랑 사이가 안 좋죠. 그럴 때 통관시키는 법 또한 목이 아닌가. 그런 점으로 봤을 땐 전부 다 목이죠. 이렇게 보면 정유일주는 웬만하면 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깔끔하죠. 용신조차도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왜 그런 원리냐면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용신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구성 성분이 두 가지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관용법조차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유일주의 성격입니다. 일단 정유일주는요, 독재적인 형태로 주관적인 부분으로 자기가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리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통제하고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재주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사람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보면은 사람 관계를 자기가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있고 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말로 많은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로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주예요. 깔끔하죠. 이해하는 법도.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서 이 정유일주는 요식업, 디자인, 교육, 상담, 미용, 회계 이런 쪽에 유리하신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뭐 미용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처럼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이런 키워드에 좀 더 무게가 있어요. 보통 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예술, 예체능 키워드도 안고 가지만 화의 키워드니까 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과 같이 하는 문화, 예술 이런 쪽에 무게가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유일주인데 직업에 대해서 고민한다면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유일주를 주역으로 본다면은 천지비입니다. 천지비 같은 경우에는요, 예리한 판단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정유일주 자체도 조금은 네, 주역과 유사하죠. 그리고 예리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사람 관계에서 득과 실을 많이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부의 기질보다는 실속을 중요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계획성은 투철하여서 실수는 드물지만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있다. 이 말도 아까 제가 성격적으로 설명했을 때랑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조금은 필요해 하고요. 외로움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화적인 느낌도 조금은 가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천지비 자체도 조금은 그런 도화 성향이 불안정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이혼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반대로 뭐 남자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자본이 불안정할 수도 있고 불안정 자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전 불안, 오해, 겉도는 상태, 왕따, 비협조적인 태도, 독립적 뭐 이런 느낌들. 그리고 뭐 위치에 따라서 자식, 궁예 뭐 이런 키워드가 있다면은 자녀의 뭐 가출 뭐 이런 느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는 일주가 아닌가. 능력은 많은데 활용을 하냐 못하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특히나 배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키워드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일주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해 일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벌써 정화일간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해 일주 하면서 정일간들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